조만간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정적인 심리 지표들도 있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4일 파이어 시황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간밤에도 시장 분위기는 긍정적이었죠.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을 강하게 보여주진 않았지만 일부 알트코인들의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시장 안에서 긍정적인 온기는 확산이 됐습니다. 일단 어떤 큰 이슈가 있었냐 크게 두 개 좀 체크해 보실게요.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입니다. 중동 방문 이슈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들이 함께 동행을 해서 사우디에 갔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협업 소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엔비디아와 AMD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한테 18,000개의 반도체 칩을 판매하겠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방산 쪽과 관련해서는 1,0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체결 소식이라던가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사우디에서 본격적으로 위성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사우디가 미국한테 원화 기준으로는 580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한다라고 해서 미국 증시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무엇보다도 CPI 데이터 중요하다고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리고 일부 데이터들은 하회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풀이를 해줬습니다. 지금 기본 헤드라인가가 2.3% 전년 대비고요. 이게 지금 지난 4년 내 최저치입니다. 4년 내 최저치의 인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푸드와 에너지,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가 2.8%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관세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오르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우리는 금리를 낮출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마치 잡히는 것과 같은 모습이 보여지죠. 추가 상승을 안 하고 4년 내 최저치까지 내려왔으니까요. 그래도 코로나 출발 전에 인플레이션까지는 아직도 많이 갭이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연준이 목표치 했던 게 늘 2%대 물가였기 때문에 지금 연준 목표치에 상당히 부합한 상황인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일부 시장 분석가들은 이게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매길 줄 알고 이미 선제적으로 제품들을 대량으로 사서 창고에 쌓아놓고 재고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월에 소비자들이 산 가격은 사실상 관세가 적용이 안 된 가격이다 이렇게 풀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4월 같은 경우도 아직 관세가 적용되기 전에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진짜 관세발 물가 상승은 5월 이후의 데이터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 데이터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해서 금리 인하와 직결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일지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연말에 한 차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쪽도 있고요. 아니면 낙관론을 펼치시는 분들은 올 여름부터 바로 금리 인하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엇갈리는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한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본인의 SNS를 통해서 또 글을 적었습니다. No inflation. 지금 인플레이션 없다. 그리고 가솔린이나 에너지, 그로서리, 이 식자재 전부 다 가격을 내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무조건 금리를 낮춰야 된다. 누구처럼? 유럽과 중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연준도 낮춰야 된다라고 글을 적었고요. 이 투레이트 파월, 이 파월 별명이 이제 미스터 투레이트잖아요. 너무 늦는 사람. 미스터 투레이트 파월, 도대체 너는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안 내리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CPI 데이터를 놓고 역시 내가 이야기한 대로 물가가 잘 잡혀가는군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 다음 달에도 과연 같은 뉘앙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다음 달에 나오는 물가 데이터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꼭 확인을 해봐야 됐던 그 두 가지 이슈, 이 CPI 시장에 부합했던 CPI와 중동 쪽의 이슈들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당 이슈로 일단은 나스닥의 1.6%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 더 많이 몰려있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크게 오르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간밤 10만 4천 달러 선을 다시 한번 재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담아가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비트코인을 매수한 기업들의 그 매수 물량이 15만 7천 개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전체 총 공급량이 2,100만 개이기 때문에 15만 개만 되더라도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대량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제 아래 있는 지표는 누가 많이 샀냐라는 표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건 이제 ETF까지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ETF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블랙락의 IBIT가 62만 개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단일 기업으로는 최고치입니다. 50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매수 중. 그리고 여기도 다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기업 상장사 기업 순으로는 그 다음에 테슬라가 또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현금 보유액에 뭐 조금씩 1%, 2% 아니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처럼 아예 뭐 빚을 내서라도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확산이 되면서 시장 안에서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비트코인이 한 번에 10만 달러까지 올라와 주다 보니까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감도 함께 커지고 있기는 합니다. 조만간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정적인 심리 지표들도 있거든요. 일단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데이터 내용은 이 비트코인의 미결제 약정 규모가 68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시장의 과도한 포지셔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그 이유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비트코인의 불스코어입니다.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 불스코어. 지금 보시면 올해 들어서 최고치까지 올라갔죠.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강세장을 강하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페어앤그리드 인덱스, 이 투자 심리를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공보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41 구간에 들어와서 거의 중립, 이 50가 뉴트럴이잖아요. 중립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사실상 그때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을 때는 이 그리드 인덱스가 80부분까지 올라왔을 때였습니다. 지금 40%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2배 이상의 상승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가격도 현재 수준에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풀이가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사인 중에 하나는 간밤 코인베이스에서 10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이 출금됐었다라고 합니다. 2025년 들어서 법인들이 매입한 비트코인 규모가 또 여기에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총합보다 4배가 더 많은 것도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수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기관들이 뺐든 개인들이 뺐든 어쨌든 코인베이스에서 하루 만에 10억 달러의 비트코인이 출금됐다라는 건 시장 안에서 거래소 안에서의 물량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데이터고요. 또 한 번 그렇게 물량을 이 지갑으로 이체를 했다라는 건 난 당분간 매매 안 해 이런 쪽으로도 풀이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가격 방어가 되면서도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전문가들은 현재 가격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요? 지금 팀 드레이퍼죠. 미국 벤처 투자 거물이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 팀 드레이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이 미국 달러를 대체하는 세계 기축통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5년 말까지 25만 달러의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플랜B 같은 경우는 더욱더 긍정적인 가격 전망을 제시합니다. 비트코인이 4개월 안으로 40만 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파이어 차트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도미넌스부터 먼저 보면은 61%까지 내려가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안에서의 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 1시간 동안 85% 정도의 종목이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이후에 종목들의 일시적인 가격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지표 측면에서는 여전히 롱에 대한 관점이 강력합니다.
큽니다.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RSI 시그널 같은 경우도 72%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파이어 시그널 같은 경우도 95%의 가능성으로 롱에 대한 비율이 높은 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트렌드 측면에서도요, 79%, 그러니까 4일 추세 라인으로 보는 트렌드 라인도 80%에 가까운 종목들이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키우면서 시장의 분위기 굉장히 긍정적이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 지금 파이어 라인과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롱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 고점을 향해 달려가다가 지금은 다시 하락 추세로 돌아서면서 파이어 라인 위에서 가격 캔들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추세 측면에서는 단기와 장기 모두가 일단은 보합권을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주요 지지와 저항 라인을 깨거나 내려가지 않는 선에서는 당분간 비트코인이 알트코인들에게 상승에 대한 자리를 내어주고 숨고르기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관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알트코인들 그 안에서도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이더리움과 리플에 대한 내용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17년 강세장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거 2017년도 때 100불, 200불 하던 이더리움이 $1,000 넘게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지금 그 패턴과 유사한 부분이 시장 안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오버테이크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아예 압도하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치가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XRP, 리플 같은 경우도 3.4달러까지도 급등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하방에 대한 가능성을 가리키는 이 하락 패턴이 뚫리면서 일단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아니라 상승에 대한 가능성으로 차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흐름에서는 말 그대로 뭐 수비수의 허를 찌른 농구의 페이크 이런 식으로도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XRP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3.4달러까지의 급등 가능성도 업계에서는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이어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쉽게 차트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좀 다른 종목에 우리가 차트를 적용을 해서 실제로 어떻게 풀이를 해보면 될지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리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5월 14일 새벽 1시에 오늘 간밤 새벽 1시에 롱, L에 대한 시그널이 떴죠. 그 뒤로 지금 시각 기준까지 7%가 올랐는데 뭐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만약 선물로 넘어가셔서 세배 레버리지 사용을 해서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곱하기 3을 해서 23%의 수익이 단 1시부터 9시까지 8시간 안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1,000의 세배 레버리지를 사용했다. 230불의 수익이 오늘 아침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000를 넣어서 $1,200까지 이 파이어 시그널과 함께 굉장히 심플하게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는데 앞에서 확인했던 XRP와 이더리움은 그러면 파이어 시그널이 어떻게 나와주고 있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이더리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주간 단위 상승이 뭐 50%에 육박할 만큼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저녁 9시에 롱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 쭉 가격 상승이 이어집니다. 지금도 파이어 라인 위에서 가격 형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와 장기 채널 자체가 모두 상승으로 방향성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키워볼 수가 있겠고요. 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롱에 대한 시그널이 이더리움보다는 훨씬 더 먼저 나왔었습니다. 5월 12일 1시에 시그널이 뜨고 나서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모습도 나왔지만 일단 저점을 쭉 높여가면서 계속해서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 트렌드 라인으로 봤을 때 장기와 단기 모두 가격 상승에 대한 채널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하단에 대한 가격 방어만 잘 해준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키워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는 이 파이어 차트는 하단에 있는 카카오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문의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입니다. 그나마 우려감을 갖고 지켜봐야 했던 CPI까지
가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번 한 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내일의 시장 분위기는 어떨지 저는 내일 시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